네, 반갑습니다. 부산 큰솔라비 강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게 오리지널스입니다. 예, 이 책은 요번 저희들 부산 큰솔라비에서 지정도수로 선정된 책인데요. 예,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두꺼운데 스토리가 재밌게 전개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오리지널의 뜻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명사고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 흥미롭거나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사람, 참신한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독창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첫 번째, 호기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삶에서 주어진 부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바꾸려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독창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독창적일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쓰는 사람이 독창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는 이미 브라우저 속에 내장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크롬이나 그 파이어폭스를 쓰려면 다운을 받든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에던 그랜트도요, 와비파크에서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왜 거절을 했냐면요, 스토리 와비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4명의 사진이 보이시죠? 예, 학생 때 안경이 너무 비싸서 깨졌지만 5년 동안 그대로 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안경이 왜 꼭 이렇게 비싸야 되나 조사를 하다가, 그러면 안경을 온라인으로 한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이 4사람이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웹사이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웹사이트도 잘 안 만들고 있고, 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올인을 해서 하려나 생각을 했는데 올인도 하지 않고 다른 데 인턴으로 취직도 돼 있고,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까지 다 됐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인터넷으로 안경을 판다는 것 자체도 믿음이 안 가는데, 이 4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펼쳐놓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그 에덤 그랜트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와비파크가 2015년에 구글, 나이키,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신하던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 가운데 최악의 결정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호기심이죠. 예. 이 에던 그랜트도 완전 독창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도대체 독창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파헤쳐 보고자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독창적인 사람은 위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올인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뭘 할 것 같았는데, 이 책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은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해버린다. 올인하지 않더라고요. 빌 게이츠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할 때 바로 하버드를 중퇴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그 빌 게이츠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 것은 대학교 2학년 때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학업을 중단했다. 그것도 아주 중퇴한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휴학을 했다. 성공적인 사람은 위험을 완화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걸 하면 꼭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다 올인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독창적인 사람은 많은 시도를 해본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독창적인 것이 된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금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펴낸 248편의 논문은 대부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248편 논문들 중에 한 개만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투벤도 평생 650개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흐도 1000곡 가까이 작곡을 했고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해야지 그 중에 하나 대박이 나는 겁니다. 독창적인 사람이 과연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을 것인데요. 네 번째는 미룬다입니다. 독창적인 사람은 미룬다. 이 말을 듣고는 책을 같이 읽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급하게 하면 안 되구나. 나처럼 미루는 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무 쓸데없이 미루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뛰어난 인물들은 일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건너뛰지는 않는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꿈을 그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미루는 습성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른 독창적인 사람은 무조건 실행 빠르고 뭐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도 있고요. 또 안에 여러 가지 예들이 배울 줄 아시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뻔한 사실을 암기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의 획일적인 정답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독창성을 기르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뒤편에 보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독창성에게 기를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설명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그 효과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의 행동이 부적절한지 설명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거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는 요 앞에 보면 유대인들을 구해준 학생들과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은 학생들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 당신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했을 때보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간호사들이 훨씬 손을 많이 씻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독창성을 붙돋아 줄 수 있지만 자녀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보다는 자식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독창성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 독창성이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참고로 해서 또 내 삶에 조금의 변화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